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녹음하고 있어요. 저 지금 작업실 책상이 그 엄청 큰 책상 제가 직접 목공으로 만든 작업실 테이블이 있는데 이번에 좀 어떤 겨울 느낌? 크리스마스 느낌? 이런 걸 내보겠다고 그런 초록색, 빨간색 이런 체크무늬 같은 거 있는 테이블보를 깔아가지고 지금 너무 기분이가 좋고요. 이번 주는 저의 어떤 생일 특집, 제가 정말 크게 하고 있는 생일 특집이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뭐 거창한 게 없더라도 원하는 사람들이랑 연락도 괜히 한번 하고 얘기도 같이 하고 이러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번 주는 좀 생일날 받았던 어떤 메시지랑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라도 마실 게 있어야겠다 해서 뭐를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맥주를 가지고 방송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맥주를 가지고 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트름이 나와요. 이게 탄산이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말을 하다가 좀 끊길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를 먹을까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해방촌 술집을 여기저기 소개해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술집 중에 비탈이라는 술집이 있어요. 바 비탈이라는 그 위스키랑 와인 같은 걸 많이 하는 바가 있는데 비탈에 언제였지? 얼마 전은 아니구나. 꽤 오래 이제 벌써 시간 지난 것 같은데 책보부상 행사가 있었을 때 끝나고 나서 제가 식사를 못 해가지고 비탈에서 이제 밥 먹으면서 술 한잔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장님께서 혹시 이거 너무 뭐 드리고 싶기는 한데 좀 저희가 먹던 위스키라 점점점 하시길래 주세요 라고 해서 받은 사장님이 먹다가 너무 맛있다며 노나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에게 꼽을 쳐주신 위스키를 지금 먹고 있어가지고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ASMR 같네. 요런 그건데 이 잔을 지금 제가 이걸 찍어서 올려드리던가 할게요. 잔은 어디서 났냐면 예전에 제가 에딘버러에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어가지고 에딘버러 여행 갔을 때 위스키 박물관 가면은 이렇게 무슨 뭐 모노레일 같이 뭐 옛날에 에버랜드에 있었던 지구마을처럼 뭐를 타고 다니면서 이런 위스키의 역사 같은 거를 보고 막 이런 느낌의 그런 게 있는데 요즘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이제 먹고 나면은 시음할 때 썼던 위스키 잔을 사갈 수 있어요. 이건 뭐 다 상술이기는 하겠지만은 하여튼 그래서 그때 가지고 왔던 위스키 잔에다가 지금 먹고 있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처음 먹는 건데 오! 맛있네! 이게, 뭐냐면은, 더 글렌로스 빈티지 리저브. 그래서, 스피사이드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라고, 역시나 스코틀랜드에서 온 친구입니다. 오, 맛있다. 글렌로스라고 제가 읽었는데, 글렌로티스라고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읽는 방법이 틀렸었나 봐요. 글렌로티스 몰트 위스키 빈티지 리저브라는 영국에서 온 위스키인데 맛있네요. 맛있다. 이거 사장님한테 찍어가지고 지금 너무 잘 마시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맛있는 위스키와 함께하고 있는 생일 주간의 어떤 언저리에 있는 비욘세입니다. 지금 12시라니 무슨 말이에요. 12월 16일 목요일에 녹음하고 있는데 목요일 저녁 8시예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거의 업로드 직전에 하는 일이 잘 없는데 오늘 좀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아서 좀 바빴어가지고 거의 좀 생생한 신선한 녹음분을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세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미루리라 펀딩 중이잖아요. 아마 올라갔을 때는 12월 17일인데
펀딩이 19일까지니까 아마 빨리 들으신 분은 놓쳤다 하면서 사실 수 있으셨을 테고, 이거를 19일 이후에 듣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놓쳤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인쇄 데이터 같은 게 다 나와가지고 발주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맡겼는데 제가 원했던 그 종이가 있었어요. 그린라이트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이가 있는데 그걸로 제작을 하려고 했었다가 오늘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인쇄소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종이가 없다. 종이가 수급이 안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난리가 한판 났었죠. 그래갖고 사실 이거를 이 견적 낼 때부터 계속 얘기가 돼 있었던 거다 보니까 저 입장에서 조금 섭섭한 마음도 있었는데 인쇄소 부장님께서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데이터 형식도 막 자주 틀리고 이랬는데 그걸 너무 꼼꼼하게 잘 얘기해주시고 짜증 한 번 안 내시고 워낙에 잘 해주셨어가지고, 물론 그 전에 견적 낼 때부터 계속 있었던 건데 종이가 구비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사실 제가 원했던 종이가 어디에나 쓰는 종이가 아니었었던 것은 맞아서 그냥 모조지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엄청 드문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미생모조처럼 매일매일 항상 그 구비되어 있는 종이가 아니었던 거는 맞아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어떻게 이거를 좀 해결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독립출판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종이의 종류에 따라서 책 등이라 그러죠. 우리가 책을 이렇게 보면은 옆에 세워놓는 그 책 등 있잖아요. 그 높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 높이도 좀 조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오늘 새로운 종이 재질을 정하는 거, 그리고 표지 인쇄 데이터를 또 새로 해서 넘겨드리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바빴고, 그리고 오전까지는 그 미루리라 책 안에 들어가 있는 인용된 것들이 있어요. 뭐 이런 시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뭐 제가 좋아하는 뭐 만화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도 뭐 아무리 짧은 인용이지만 어쨌든 저작자분들이 계시고 출판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허가를 받는 절차를 좀 진행하는 게 저희가 당연히 미뤘겠죠? 많이 미뤘기 때문에 되게 아슬아슬했는데 어떻게 그게 한 오후까지 잘 해결이 잘 돼가지고 다시 한번 이 방송에 빌려서 미루리라의 어떤 언급돼 있는 작품을 그 판권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거를 잘 이야기를 해서 해결을 잘 하고 나서 허가를 잘 받고 종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잘 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가기로 했던 책방이 있었어서 좀 의논할 게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갔다 오고 하는 와중에 밥을 안 먹었더라고요. 또 밥 먹는 걸 까먹어가지고 다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시작이구나 해서 조금씩 조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구비해 놓을 것도 좀 구비해 놓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갔던 책방은 어디냐면 작업 책방 씀이라고 망원동에 있는 책방이 있어요. 망원동에 책방이 진짜 많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북스도 있고, 그리고 그 비욘세 청취자분이 운영하고 계신 로우북스라는 곳도 얼마 전에 얘기해 주셔가지고 다음에 한번 꼭 가봐야겠다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작업책방 씀에서 그 작가의 물품들로 전시를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책방 이름 자체가 이제 작업 책방인데 그 쓸 수 있는 큰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제가 작업을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월 한 달간은 이제 저의 책이랑 저의 물건들 같은 것들을 거기에 전시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꼭 책뿐만이 아니라 제 책뿐만이 아니라 제가 추천하는 책, 당연히 김연아 작사가님 책 추천을 했겠죠. 그런 책들이랑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이렇게 직접 지필이랑 상관이 없는 거여도 괜찮으니까 어떤 저의 방 하나를 옮겨놓은 것 같은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뭐를 할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그 씀에 계시는 책방지기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김희진 선수 유니폼 뭐 이런 거 가져오셔도 된다 해가지고 뭐를 가져갈지를 너무너무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공간도 되게 크고 너무 좋아서 책도 2권을 사왔어요. 책도 사와가지고 좀 이따가 이제 이거 끝나면은 읽어봐야겠다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되게 즐거운
그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왔는데 아마 1월 한 4일 정도부터 제 책이랑 그리고 제 물건들 전시돼 있는 그 공간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2번 정도는 상주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역시나 이제 캘린더를 열고 배구 경기가 있나 없나를 보면서 했더니 경기가 없는 1월 8일 토요일, 1월 22일 해가지고 그 두 날은 2시부터 6시 정도 상주해서 거기서 제가 뭐 할 일도 가져가서 하고 쓸 글이 있으면 쓰면서 만약에 놀러 오시면 사인도 해드리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벌써부터 기대가 너무너무 많이 됩니다. 사실은 그 제작 일을 안 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어쩌다 보니까 또 갑자기 요청이 와가지고 오늘 기획회의는 하나 하고 왔는데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왜 방송 일만 하면 밥을 거르게 되는가? 이상하다. 힘든 회의도 아니고 회의가 길지도 않았는데 왜 항상 밥을 거르게 되는가? 그게 너무 미스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많은 일을 했고 뭐 눈 뜨자마자 어떤 그 출처나 이런 것들 한번 저작권 관련된 정리를 하고 인쇄 데이터 넘기고 근데 인쇄 데이터 넘기고 나서 종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근데 회의는 있었기 때문에 회의 중간중간에 이제 그 인쇄소 그 부장님하고 이야기를 잘 했고 제작 기획회의 했고 책방 가서 하는 일도 했고 그리고 2시쯤에는 이번 주 토요일에 하는 화성 IBK 홈 경기가 있어가지고 그거 피켓팅 같이 잘 했고 그러고 이제 집에 오니까 저녁 시간이어가지고 이번 주 비욘세를 지금부터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혼자 할 생각은 있었지만 저는 그 회의가 있기 전에 오전에 녹음을 하고 갈 수 있을 거라는 헛된 망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대신에 위스키를 먹으면서 술을 먹으면서 할 수 있었던 거는 좀 좋은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어제는 장충체육관에 있었던 또 경기를 같이 보러 갔는데 제 덕질메이트 친구랑 그리고 재아 언니랑 같이 셋이서 갔어요. 셋이서 갔고 그리고 다른 그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분도 처음으로 94년도에 배구 직관을 보고 처음으로 직관을 간다 해가지고 자리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티켓 같은 거 받은 거 서로 이제 양도해주고 그리고 기업은행 클래퍼 제가 여분 챙겨놨던 게 있거든요. 그 구단에 있는 분한테 원정 경기 가서 쓸 건데 좀만 더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친구 시켜가지고 좀 받아놨던 것들도 같이 나눔해가지고 열심히 응원을 이제 하고 왔고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재아 언니랑 같이 25일에 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회의를 좀 했어요. 그래서 거의 자정 넘을 때까지 회의를 했는데 어제 정말 너무 기절해서 자고 같이 사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좋은 시간을 피곤하지만 보냈습니다. 아직 그 콘서트 예매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예매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이랄까 아니면 사연 양식을 드려서 이제 그걸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목은 2021년은 당신에게 어떤 해였나요? 라든가 아니면 망한 2021년 올림피아드 이런 게 정말 힘들었다. 나 너무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사연 받고 있으니까 아마 예매를 하셨으면 예매 폼이 갔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예매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못 받으셨을 수도 있어서 만약에 내가 크리스마스 공연을 가기로 하고 이미 예매도 했는데 저는 그 문자로 폼 양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못 보냈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DM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beyonces@ gmail.com이죠. BHONSES gmail.com으로 주시면 제가 설문지 입력하실 수 있는 폼을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벌써부터 좋은 사연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특히 혼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 비욘세 공개 방송 예전에 티켓팅 했을 때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그냥 누구랑 꼭 같이 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랑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마스크 쓰고 거리를 두고 거리두기 좌석제라서 그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도 딱히 그렇게 많이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앞만 보고 얘기한다 생각하시고 혼자 오시든 두 분이 오시든 뭐 세 분이 오시든 즐겁게 있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매는 아마 24일 오전쯤에는 예매가 클로징이 될 거라서 지금 자리가 그래도 약간 잔여석이 약간 뒤쪽이랑 이쪽엔 아직도 있어가지고 예매는 하실 수 있으니까
23일 전까지는 예매를 하시면 25일에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너무 기다리고 있고, 특히 직접 거의 다 하는 공연이거든요. 저희가 가내수공업 수준으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동안 봤던 공연이랑은 많이 다를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드디어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광고 녹음을 저번 주에 해놨기 때문에 광고 듣고 들으시는 김에 피우다 광고도 같이 듣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결혼을 하라고 해요?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성별로 결혼을 가로막아요?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몸에 대한 지적을 해요? 비욘세의 저 광민지의 비욘라이프 에세이가 위즈덤하우스에서 새로 나왔습니다. 신간,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를 소개합니다. 최김이나 작사가님의 추천사로 책 소개를 대신할게요. 나는 비욘이 결혼의 반대말이나 선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여러 경로 중 하나일 뿐. 결국 이 책은 비혼이라는 탈을 쓴 내가 나를 책임지고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이며 고운의 사랑을 다루는 법에 대한 안내서이며 인간이 가진 무한한 기능을 양껏 사용하는 삶에 관한 어드벤처 에세이다. 네, 다시 들어도 벅차오르는 추천사인데요. 독립적이고 고유해서 가치로운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서로의 손을 놓지 않길 바라며 썼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아직도 이 책 안 샀어? 지금 바로 달려가서 구입해주세요. 그럼 더불어 혼자 살아요. 안녕. 당신에게 성적 즐거움은 어떤 의미인가요? 피우다는 성생활에 유용한 제품을 판매하고 유익한 성 정보를 제공하는 라이프스타일 샵입니다. 설레는 12월, 피우다가 여러분의 메리 클리토리스마스를 응원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궁극의 섹스토이 우머나이저 무려 20%를 할인해드리고요. 한 해 동안 많은 분들의 질의 삶을 빛낸 탑5 반려가전 구매 시 사은품도 함께 증정합니다. 귀차니즘에 빠진 섹스라이프에 색다른 자극이 필요한가요? 섹스토이에 입문하고 싶은데 뭐가 뭔지 몰라 어려우신가요? 고마웠던 사람에게 오르가즈믹한 선물을 전하고 싶으세요? 지금 피우다 언니에게 물어보세요. 피우다 추천 성생활용품이 궁금하다면 온라인 쇼핑몰 피우다.com, 피우다 언니가 들려주는 성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유튜브 채널 피우다 언니, 매주 업로드되는 섹스 칼럼을 구독하고 싶다면 블로그 피우다라이프.com을 찾아주세요. 기술과 감각의 조화가 만들어내는 색다른 오르가즘의 경험, 지금 피우다와 함께하세요. 메리 클리토리스마스! 네, 요거를 제가 녹음할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이 나갈까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12월 10일에 예약 판매를 시작하고 나서 정식으로 그 사신 분들이 배송도 받기 전에 지금 중세를 찍게 되는 이런 엄청난 경사가 생겨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같이 고생하신 분들한테도 특히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사주신 분들한테, 그리고 사지 못했더라도 늘 항상 언급해주고 뭐 응원해주고 해가지고 이 책의 존재를 알려주신 분들한테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초판본은 온라인 서점에서 지금 주문하는 것들은 초판본이 맞을 텐데 아마 중세본이 섞여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초판 사인본이 아닌 것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초판 사인본이 있을 때 빨리 주문을 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대로 넘버링이 돼 있잖아요. 번호가 다 적혀 있으니까 그 중에 몇 번을 받을 건가를 기대해 보시는 것도 큰 재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세 찍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제가 지난주에 뭐 생일 기념으로 뭐 중세 찍고 싶어요 같은 철딱선이 없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그 얘기를 홀랑 받아먹고 현실로 만들어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쓸 것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글 쓰는 것들은 다 마무리가 돼서 새로 단행본을 쓴다거나 하는 거는 없지만 아마 코스모폴리탄 1월호에
좋아하는 콘텐츠에 대한 리뷰를 쓰는 게 있어서 저는 이제 내성 발톱 치료 영상 내성 발톱 치료 영상에 대한 저의 어떤 인류애를 담은 소회.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만 내성 발톱이 못생겼다, 이상하게 생겼다 라고 해서 보는 어떤 기괴한 것을 보는 사람의 그런 막연한 심리와 내성 발톱 치료 영상에서 인류애를 찾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코스모폴리탄 보시게 되면 이제 1월호에 나올 예정이고, 그 외의 글들은 아마 2월 달에 엘르 보이스 오랜만에 또 기고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월간 채널 예스는 1월 호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사진을 엄청 잘 찍어주셔가지고 작가들 사이에서 좀 유명하거든요. 월간 채널 예스 거기에 인터뷰를 하면은 사진이 잘 나와서 거의 푸사 수준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그래퍼님들이 계시다라는 게 작가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데, 역시나 너무 잘 찍어주셔서 스페인 책방에서 찍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빨리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채널 예스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작업 책방 씀에도 그걸 구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면 여러모로 여러 가지 비욘세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제작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바쁜가 했더니 실제로 뭔가 일이 되게 많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게 어쨌든 제가 만든 결과물을 봐주시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같은 경우에는 북토크가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그 강서구에 NC백화점 안에 예스24 새책 서점이라고 얼마 전에 되게 크게 문을 연 예스24의 이런 새 책들을 같이 만나볼 수 있는, 말을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 거지? 위스키를 먹기 때문일까요? 예스24의 새 책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책을 중고책이 아닌 새 책으로 만나볼 수 있는, 왜냐면 예스24가 워낙에 중고책을 거래하는 서점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신간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큰 공간을 이번에 새로 얼마 전에 오픈을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영광스럽게도 북토크를 하게 됐는데, 사회자가 무려 영혼의 노숙자의 셀러맨님, 마추픽추가 발견됐던 같은 날짜에 태어난 매추픽추 매추픽추 맨님이랑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게 돼서 지금 너무 행복하고요. 12월 29일에 수요일 날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30명 정도로, 그러니까 공간 자체는 큰데 거리를 둬서 이제 앉아야 되다 보니까 30분 정도 모시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할지 여부는 지금 좀 논의 중이라고 해가지고 또 착하게 출판사에서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까지는 얘기를 해도 된다,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추후 공지하겠다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는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신나는 마음으로 지금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12월에 엄청나게 큰 대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행인데, 조심조심 잘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부스터샷 맞았거든요. 얼마 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제 맞았는데, 저는 사실 좀 엄청 운이 좋은 게 1차 아스트라제네카 맞았고 2차 화이자 맞았고 이제 3차 화이자 이렇게 맞았는데, 그때 전혀 뭐 어떤 팔 약간 멍든 거 같이 누르면 아픈 거 빼고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서, 뭐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갑자기 식욕이 터졌다, 뭐 잠을 미친 듯이 잤다, 혹은 정말 많이 아픈 사람들도 많이 좀 있었고, 그런 항체 작용이랑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서 운이 되게 좋았는데, 이번에도 그냥 큰 그게 없어서 부스터샷 맞자마자 배구장 잘 이제 다녀왔고요. 잘 갔다 왔고, 어쨌든 안전하게 만나려고 뭐든 막 급하게 얼른 맞고 있어요. 다행히 제가 그때 잔여 백신을 줍줍해서 좀 백신을 빨리 맞은 편이어서 부스터샷도 빨리 맞을 수 있었어가지고 너무 다행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트위터에다가 얘기하긴 했는데, 제 부스터샷을 놔주셨던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다, 아이고 아스트라제네카의 화이자네요, 마지막 모더나 맞았으면 다 먹을 수 있었을 건데 라고 본인이 너무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래곤볼을 못 모았는데 왜 이렇게 선생님이 아쉬워하는가 해서 너무 웃겼고, 네, 즐거운 마음으로 좀 안전해지는 기분으로 잘 맞고 왔습니다. 이번 주가 생일 주간이었어가지고 부모님이랑도 생일 잘 했고, 이제 친구랑도 소규모로 뭐 식사 정도는 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냈는데,
못 만나는 친구들이 워낙에 많기도 하고 요즘에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혹시 그거 아시나요?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도 주문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또 괜히 한번 알려드리고 어쨌든 카톡 선물하기나 이런 걸로 배송돼서 온 것들이 많아서 어제 정말 사랑의 언박싱을 열심히 했고요. 제가 생일 특집 때 얘기했던 대로 위시리스트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가격대로 이것저것 넣어놨더니 친구들이 하나씩 맡아가지고 잘 사줘서 너무 즐거운 생일을 잘 보냈고 뭐 안 필요했던 거 받았다가 버리는 것보다는 필요한 거를 콕콕콕 집어놨다가 잘 받는 게 되게 좋아가지고 보내주신 친구들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번에 생일 선물 받은 거 중에 CD 플레이어가 있었거든요. 집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CD 플레이어. 근데 그게 항상 좀 갖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가수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인사차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덕질하는 친구들, 예를 들면 뭐 김재환 씨 덕질하는 캥 작가님이나 아니면 방탄소년단 덕질하는 저희 언니도 그렇고, 몬스타엑스 덕질하는 지인들도 이제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앨범이 나올 때 그걸 이제 앨범을 같이 이제 좀 사주는데 이왕 산 거 좀 들으면 좋잖아요. 이걸 그냥 정말 무슨 플라스틱 더미로 보는 것보다는 이왕 내가 구매를 했으니까 그 음악을 직접 듣는 게 사실 좋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얘기를 들었던 게 어떤 아티스트 분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정규 앨범을 낼 때는 그 플레이리스트의 순서라던가 이 전체적인 서사 같은 거를 고려해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1번 트랙은 뭐, 2번 트랙은 뭐 이렇게 해서 내는데 이거를 너무 한 개씩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3분짜리, 2분짜리 이렇게 듣는 게 너무 아쉽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피지컬 앨범에 되게 많은 공력을 쏟는데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서 CD로 듣고 싶다는 생각도 사실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그 음원으로 넘어갈 때 CD하고는 확실히 약간의 다른 느낌이 있기는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서 CD 플레이어가 하나 있어야겠다 하던 차에 이번에 이제 받아가지고 집에 있는 CD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뭐를 들을까 하다가 이제 이랑님 CD를 처음부터 쭉 재생해서 이제 들었는데 너무 새롭고 좋더라고요. 이게 음원이랑 또 들을 때는. 그러니까 좀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유튜브로 그런 3분짜리 클립을 들을 것인가, 그러니까 볼 것인가, 아니면은 비욘세 팟캐스트를 풀로 듣는 것처럼 어머 지금 얼음이 녹아가지고 띵 소리가 났는데 소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참외 하나 한 마시고 어우 진짜 맛있네. 안주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깡으로 먹고 있어요. 하여튼 라디오 방송 중에 웃기는 부분만 잘라서 들을 것인가 아니면은 비욘세 전체를 들을 것인가 뭐 이런 차이인 것 같은데 확실히 풀로 들으니까 이 사람이랑 한 1시간 정도 앉아가지고 콘서트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사실 온라인 콘서트랑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리스트를 쭉 듣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CD 플레이어 하나쯤 집에 구비해 두셔도 LP 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비슷한 감성으로 CD도 하나 구비해 두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천해 드리고 싶고 좀 그런 것도 신기했어요. 항상 그 우리가 어떤 음악 어플을 쓰거나 저는 이제 유튜브 뮤직 이제 프리미엄도 쓰고 그리고 바이브 네이버 바이브도 같이 듣고 있고 이런데 그걸로 들을 때는 아무래도 갑자기 누가 전화가 온다거나 아니면 소리를 켜놨는데 갑자기 카카오톡이 온다거나 하면 거기 방해를 받잖아요. 음악 중간에.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다고 느낄 때도 있는데 어떤 물성을 가진 게 있고 그 안에 음악이 있어서 뭐 스마트폰 세상에서 온라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음악이 쭉 재생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되게 예전엔 되게 당연한 거였는데 로맨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괜히 혼자 센치하게 좋다 어른의 기분 이러면서 들었어가지고 한 번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생일에 너무 감사하고 좋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 12시 12분에 제가 12월 12일이 생일인데
12시 12분 그 생일 이후에도 이메일로 보내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일 인사를. 그러면서 비욘세 삼행시도 같이 하기로 으쌰으쌰 하셨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보내주시고 했어서 굉장히 눈물 한 바가지 흘리면서 너무너무 감동해서 봤는데 지금 다시 한번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거를 한 분 한 분 다 답변을 못 드려가지고 너무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서 답장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해주신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영광이었어서 그 중에 허락받은 것들, 방송에 소개해 주셔도 상관없다라고 해주셨던 것들을 같이 이제 좀 나눠서 들어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비욘세 공식 이메일 있잖아요. BEHONSES 공식 이메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연을 주로 받는 이메일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를 보내시면 당연히 근황 사연이라고 소개를 하고 방송에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방송에 소개되는 것은 싫다 하시는 분들은 꼭 그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물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거나 했던 적은 없지만 그냥 문득 어떤 분들은 방송에 소개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말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잡듯이 소개한다라는 얘기를 같이 드리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듯이 어떤 이름으로 소개해줬으면 좋겠는지를 같이 올려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그 이메일을 보내면은 디폴트로 떠있는 실명으로 있으니까 누구라고 소개를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걱정이 돼가지고 어떤 분들은 실명으로 소개되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빼먹었다가 제가 그냥 이분의 어떤 뭐랄까 셀터를 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항상 걱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연이나 뭐 아니면 그냥 사연이 아닌 것들이라도 메일 보내주시는 거 항상 감사하게 다 답장은 못하지만 늘 잘 읽고 있고 방송에 소개될 수도 있으니까 원치 않으면 코멘트에 꼭 달아주시고 그리고 이름, 원하는 이름 항상 꼭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기재를 안 하시면 보통 익명으로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쯤에서 어떤 것들 받았는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비욘세님 안녕하세요. 비욘세 정주행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지만 이제야 첫 메일을 보내는 망원동 호랑이입니다. 서울 망원동에 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첫 메일 뭘 보낼지 생각이 많았는데 비욘세님 생일을 기념해서 보내게 되었네요. 비욘세님 생일 축하드려요. 저도 비욘세님처럼 생일을 한 달 내내 챙기는 사람이라 생일 축하받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알기에 제가 요즘 가장 애정하는 비욘세님의 생일을 꼭 축하드리고 싶었어요. 비욘세님 덕분에 다양한 비욘 라이프를 접해 들으며 제 세상이 넓어지면서도 한층 따뜻해지는 기분이에요. 비욘세님 덕에 느낀 이 온기, 비욘세님 생일에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더 긴 글 줄줄이 쓰고 싶지만 생일 메시지를 잔뜩 받으실 비욘세님에게 짧게 삼행시만 남기고 사라집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혼자 사나 둘이 사나 여럿이 사나, 세상의 다양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는 동안 생일 축하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망원동 호랑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제 생일 직접 늘 챙기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심지어 조카들이랑 이제 밥 먹으면서 보낼 때는 생일 케이크도 제가 성심당에서 사와가지고 내 생일 케이크를 내가 사왔다 해가지고 보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생일 때든 아니든 케이크를 그렇게 막 엄청 많이 먹지는 않아가지고 항상 오면은 받으면은 그 기쁨을 잘 만끽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랑 나눠 먹는데 아예 저도 선물을 하는 기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일 케이크를 사오면 내가 다른 분들한테 같이 챙겨주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요번에 또 생일 얘기를 하면 짐송님 에피소드를 빼놓을 수 없는데 제가 그 생일 파티 때 저희 집에서 이제 몇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때 멤버가 짐송님 그리고 김냇물님, 캥 작가님 그리고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수라님, 만추님 이렇게 만나기로 했었다가 짐송님이 약간 감기 기운 같은 게 있어서 걱정이 된다 하셔서 이제 안 오셨고 나머지 네 분이랑 같이 이제 생일을 보내게 됐는데 그때 참고로 이거는 사적 모임 4명이 되기 전입니다. 그때 이제 생일 케이크를 다 같이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주문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나서 너무 감동했던 게 네버 세이 네버
그 김희진 선수 곰돌이 이렇게 예쁘게 그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생일 메시지 같은 걸 얹어주셨는데 너무 맛있고 잘 먹어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이 어딘가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니까 12월 12일인 제 생일을 12월 21일로 1221로 적어가지고 그거에 너무 빵 터지고 짐송님은 본인이 오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본인의 존재감을 어떤 식으로든 드러내는구나 라는 게 너무 빵 터져서 찍어가지고 짐송님한테 보내드렸고 맨님이 이제 이 얘기를 나중에 들으시면서 새는 바가지는 이진송뿐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12월 그 21일이라고 적은 어떤 뭐랄까 그 케이크 만들어주신 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게 12월 12일에 찾아간다고 했으면 한 번쯤 물어봐 볼 만도 한데 그래가지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주셔가지고 역시 우리 모두 새는 바가지지만 덕분에 이제 그날 짐송님이 못 오셨다는 거를 까맣게 잊고 이분의 존재감을 제가 되게 잘 느끼면서 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짐송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방금 사연 보내주셨던 망원동 호랑이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언제가 생일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365일 이내에는 올 거니까 미리미리 너무 축하드려요. 그리고 양재동 쌍절곤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혼세님 하트하트. 조용히 숨어 지내던 ISFJ 한줌이 혼세님 생일 소식을 접하고 용기 내어 메일을 드립니다. 내적 열정 가득인데 이 마음을 전할 용기가 부족한 한줌을 이해해주세요. 한줌단 단톡에서 양재동 쌍절곤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눈팅만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한줌님들이 삼행시를 선물로 드렸다기에 소소하지만 출근길에 떠오른 문장을 써봅니다. 비욘세님 생일 축하드려요. 혼자인 듯 혼자 아닌 우리의 세상을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더불어 혼자 사세요. 비욘세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혼세님 늦었지만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리고 방송 너무너무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다양한 여성의 삶을 알게 되어 저의 세상이 더욱 넓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12시 땡 하자마자 달려가서 그리디 크리스마스 공연 예매도 성공했어요.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공연날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혼세님 사랑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양재동 쌍절곤님. 되게 이번에 숨어 지내던 분들이 많이 메일을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양재동에 사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옛날에 양재동에 있는 맥주집에서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변에 회사가 많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일이 많았는데 왜냐면 여러분 회사원도 별의별 회사원이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간들도 있구나 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이랬는데 예전에 한번 그때가 제가 20살 때예요. 20살 때여서 남들 모두 과외를 할 때 저는 술을 좋아하니까 술집에서 일하겠다 하면서 약간 아이리시 펍 같이 이런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리시 펍을 표방하는데 뭔가 스코틀랜드스러운 느낌도 있고 막 이랬던 곳이고 이런 뭐랄까 체크 남방 같은 거 그런 거 입고 페도라가 아니라 그 뭐죠? 빵모자 그 뭐죠? 베레모라고 하나? 그거 쓰고 이렇게 일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캐주얼한 느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상 아저씨들은 여자가 꼭 따라주는 술을 먹어야겠었는지 맥주를 이제 병 단위로 시키거든요. 세계 맥주가 있었어서 그래서 세계 맥주 중에서 리스트에서 골라오면 그걸 이제 갖다 주는 식으로 서빙을 했었는데 저한테 아가씨 이렇게 부르면서 아가씨라는 말은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가씨라고 부르시길래 그냥 이를 악물고 네 하고 이제 갔더니 이미 병맥주에 들어있는 걸 서빙을 해드렸는데 술 좀 따라봐요 라고 해가지고 냉 하고 가서 병이랑 잔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따라가지고 서빙을 해드렸던 그랬더니 정말 얼탱이가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셨고 그 당시에 같이 일하던 매니저님은 보면서 이제 구석에서 낄낄 웃으면서 아주 잘했다라고 하셨던 경험이 있는데 네 그런 거지 같은 경험도 있지만 또 양재동 하면은 결혼식장도 많고 해서 친구들 기쁜 일도 같이 봤던 경험도 있고 막 이런데 어쨌든 양재동 쌍절곤님 그때 그 그지 같은 아저씨를 보셨다면은 쌍절곤으로 한번 머리통이라도 후려쳐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읽었고요. 그리고 충남 미세먼지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혼세님 안녕하세요. 구 충청도 미세먼지, 현 충남미세먼지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 싶으시겠지만 충청도에 살다가 최근 남미로 이사 왔거든요. 남미로 이사 왔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부러워요. 지금 남미 너무 가고 싶어서. 근데 뭐 다 철딱선이 없는 얘기겠죠? 남미에서 사는 거에 대한 어려움도 또 있으실 수 있으니까. 어쨌든 충청도에서 남미를 가로지르는 어떤 미세먼지님의 사연이랄까? 생일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짧고 굵게 비욘세 삼행시 가려다가 재미없어서 포기하고 자유 메시지 남깁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있죠. 저희 아버지가 꼼수 쓰는 걸 되게 잘하셔서 제 어떤 꼼수 쓰는 스킬이 다 여기에서 나왔나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저희 아빠가 옛날에 이제 그 대학교 때 공부할 때 대학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열심히 이제 교수님이 알려준 거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하필이면 본인이 안 본 데서만 문제가 하나가 나와가지고 교수님한테 상단에 편지를 쓰고 교수님 정말 죄송하다. 이것만 공부 안 했는데 이게 나왔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다는 사실은 억울하니 제가 아는 것을 써보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아는 거를 줄줄 썼다던 어떤 전설의 좋게 말하면 영리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아주 꼼수를 잘 쓰는 대학생이었는데 비슷한 결이지 않나. 나는 삼행시 이벤트지만 자유 메시지로 가겠다. 라는 어떤 포부를 보여주셨고요. 저는 비록 비혼 실패자이지만 비욘세를 들으며 많은 것을 깨닫고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당연히 비혼자들을 결혼 실패자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모르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비욘세를 통해 그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비혼 외에도 제가 모르던 굉장히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가족의 형태 또한 다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미 늦었지만 괄호 열고 일하고 했더니 스페인 책방 에바님과 다미아님이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다고 해주셨어요. 이혼을 생각하지 않지만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조금 자유로워진 느낌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렇죠. 또 스페인 책방 분들은 항상 늘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 지인들이나 저희 아이들이 앞으로 결정하게 될 삶은 열심히 응원해줄 생각입니다. 비욘세 후기가 아닌데 저도 모르게 감사 인사를. 아무튼 혼세님 오신 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야기해주셔서 감사하고 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냐님 혼세님 오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곽탄절 주간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고 혼세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더불어 혼자 사세요. 충남 미세먼지 드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족 단위로 가신 거겠죠? 어떻게 지내시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남미 어느 나라인지도 되게 궁금하고요. 제가 늘 항상 남미를 쿠바를 간다 해놓고 못 갔어가지고 너무너무 아쉬웠는데 가끔 소식 전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안 보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익명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1212 혼세님 생일을 축하하며 12월 12일 12시 12분 1212글자에 맞춰 예약 메일을 씁니다. 이러고 즉시 전속 누르면 12월 12일에 혼세 없는 혼생파도 할 거예요. 원래 비욘의 세일을 읽고 긴박하게 메일 보내려고 했는데 15일에 출간된대요. 책에 대한 후기는 다양한 경로로 남겨둘게요. 에고서치에서 찾아오세요. 미루미 책과 함께 너무너무 기대돼요. 혼세님, 제가 올해 가장 잘한 일은 비욘세 팟캐스트를 들은 거. 비욘세 팟캐스트를 처음 들은 순간 뒤늦게 거의 1년치를 정주행하며 웃고 울었던 순간들, 사연을 쓰고 소개되었던 때가 생각나요. 제가 1주년 때 급하게 사연도 쓰고 소개되었는데 이혼까지 생각했어. 그때 사연 쓰면서 나도 방송 들으면서 해보고 싶었던 것들 다 이뤘어요. 덕분이에요. 게다가 좋은 한줌 분들은 한 줌만 하게 되었고 요거를 이제 한 줌 이렇게 읽는 게 그때 시작됐죠. 언제더라? 공개방송 한 방에 나갔을 때 혼세님 자꾸 한 줌 하시더니 이거 봐라. 그냥 한 줌이 아니지 않냐. 한 줌이지 않냐라고 하셨는데 좋은 분들을 한 줌 만나게 되었고 정말 재미나고 신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매번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또 얘기할래요. 비욘세 팟캐스트를 듣는 이유는 재밌어서 게다가 거슬리지 않고 너무 편안해. 내향인으로 기빨리지 않고 좋은 대화에 속해 있는 그 느낌. 혼자 있고 싶은데 혼자 있기 싫은 모순적인 상황에서도 너무 힘이 되었어요. 가만히 함께한 느낌이요. 사연자, 출연자, 진행자 비욘세님 덕에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행동할 수 있는 계기와 원동력이 되어 저는 특히 주변 친구들과는 이미 생각이 많이 달라졌는데
온라인 SNS로 팔로우만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체를 마주한 느낌.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조금씩 다들 노력하고 있구나. 비혼이란 말이 갑자기 생긴 것처럼 세상이 바뀌고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들고요. 청취자 사연 덕분에 라디오 듣는 것 같은 내적 친밀감도 생기고 혼세님의 다정하고 따뜻한 피드백에 저도 위로받았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공감을 못하는 편인데 방송 들으면서 아 이렇게 공감하는 거구나 배우고 이렇게 힘이 되는구나 느꼈어요. 본인이 공감을 못하는 편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공감을 잘하는 편입니다. 공감을 못하는 사람은 내가 공감을 잘 못하는 편이야 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요거는 제 코멘트예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분이 공감을 못하는 편이라고 하셔가지고 공감을 못하는 편이다라는 것도 어떻게 하면 더 공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들이나 쓰시는 말이라서 이 말 자체가 공감을 잘 해주시는 편일 거라고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덕분에 제가 힘들었던 시기도 건강하게 잘 이겨냈어요. 어두웠던 터널에 빛 한 줄기를 보고 겨우겨우 한 발자국씩 기어나와 끄트머리에서 멍 때리는데 저 바깥에서 혼세님과 크루들이 시끄럽게 뭔가 웅성웅성 재미난 일들 하는 거 보여서 나도 모르게 뭐야 하고 따라갔더니 진짜 재밌고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을 함께한 느낌. 저는 원래 피드백을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비욘세 팟캐스트가 꾸준히 이어지길 바라며 그만두면 가만 안 둬. 열심히 소리내고 있어요. 메일이나 DM은 너무 직접적이라 부담스러우실까봐 다양한 SNS에 다채로운 닉네임으로 흔적을 남기는 중입니다요. 4시간을 쉬지 않고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다니 사실 방송 녹음은 숨쉬듯 편안하실 것 같지만 5-6번씩 듣는다는 편집, 친구들의 목소리 볼륨을 다 맞춘다니 게다가 직업도 있으신데 덕질도 해야 하는데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하시면 좋겠어요. 다양한 활동도 응원할게요. 이런 혼세님이 태어난 12월 12일 1212글자 꾹꾹 눌러 담아 겨울에 태어난 광민지 작가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태어나주셔서 여러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각탄절. 와 1212글자 많아서 못 쓸 줄 알았는데 역시 비욘세 청취자답게 가뿐히 넘기네요. 게다가 이거는 결국 못 맞춰서 따로 쓰는 그러니까 밑에 빠를 해가지고 추신처럼 붙여주셨는데 크리스마스에 무사히 만나요 라고 해주셨고요. 수건 들고 여러 명이 케이크를 전 주접이다. 케이크를 놓고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한줌단 1주년 첫 캠핑 해가지고 수건을 맞추셨어요. 여러분 그 북적북적 혼자 사세요 라고 써있는 수건을 보내주셨는데 포인트는 이것도 어쨌든 제 생일 기념 수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들 캠핑 기념 수건이다. 너무 웃기고 이건 한줌단 1주년 때 한줌단 분들과 캠핑 가서 맞춘 수건인데 콘서트 때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캠핑 다니는 선물을 지금 전달하겠다고.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막상 받으면은. 어디에도 비욘세 문구는 없다. 혼세님 둥절 하고 써주셨는데 맞습니다. 북쪽 파주로 캠핑 가서 더불어 혼자 사세요 느낌으로 북적북적 혼자 사세요라고 문구 맞췄어요. 아 북쪽 파주로 갔으니까 북적북적 혼자 사세요. 이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누가 이제 지식이네. 이 노래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북쪽 행성, 북쪽 행석, 북북북, 북쪽 행성이라는 노래가 있다. 이 노래 뭔지 찾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누가 2PM의 Put Your Hands Up입니다 라고 하면서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북북북 이거를 북쪽 행성, 북쪽 행성, 북북북 이라고 해서 찾아준 네티즌이 있었는데 같은 네티즌으로서 또 인터넷 많이 하는 사람다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작년 공개 방송을 못한 아쉬움은 모두 흘려보내고 올해 행복한 생일 보내시고 언젠가 할 공개 방송도 존버합니다. 기다릴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웃다가 울컥하다가 난리가 났었는데 예, 너무 구구절절 하면서도 또 이 1212개의 글자를 어떻게 맞추셨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가끔 사연 보내주시는 이제 분이어가지고 제가 누군지는 알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이제 인사도 없이 갑자기 삼행시로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삼행시로 보내자는 거는 자기네들끼리 정해놓고 나한테 말도 안 해줘놓고 다짜고짜 삼행시로 시작을 해주셨는데 비혼입니다. 혼자는 아니지만 세상이 변하겠지요.
이거를 소개해드린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이태원 요술봉입니다. 비욘입니다. 레즈비언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비욘세에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누구든 자유롭게 비혼할 수 있을 권리를 보장받았으면 좋겠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든 결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마 그 의미를 담아서 지어주신 것 같아요. 혼세님, 어제 자정 넘어 보내려다가 잠들어 버려서 낮 12시 12분에 보내려고 했는데 점심시간이랑 겹쳐서 지방 출장 중 내 변명 맞습니다. 유유 이제 보내요. 우리 혼세님 잘 태어나셨다. 축하해요. 방송 늘 잘 듣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기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낸 삼행시는 혼세님 생일이라는 관련이 조금 없지만 풀어서 좀 설명드리자면, 혼자이고 싶어서 비혼인 사람 말고 강제 비혼인 사람들도 가시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헤헤. 그리고 언젠간 이 나라에서도 파트너법과 동성혼이 가능해지는 날이 오길, 그 전에 차별금지법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다 이루어져라 뾰로롱 하고 보내셨습니다. 늘 뾰로롱을 얘기하시는 이태원 요술봉님인데, 그래서 제가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됩니다 뾰로롱 이라고 한 줄로 쿨하게 보내주셨는데, 네, 의미 있는 삼행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생일도 같이 보내고 싶고, 이런 배우자가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같이 오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사랑을 국가에 등록하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라는 이야기도 틀린 말이 아니지만, 국가가 그 사랑을 등록하는 거를 선택적으로 하려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같이 얘기를 해야 모두가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마 듣는 많은 분들한테도 응원이 되는 메시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의미 있는 얘기를 생일에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저도 괜히 한번 언급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생일에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고, 그래서 늘 생일팟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연락하는 친구, 이렇게 만나자고 제가 조르는 친구, 연락하는 친구들 이렇게 항상 정해져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비욘세를 시작하면서 제 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주고, 그리고 저도 생일이라고 연락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게 되는 또 다른 친구들 한 무더기가 생긴 느낌이어가지고, 말로는 그냥 고맙다, 뭐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거랑은 좀 다른 느낌의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단어를 늘 못 찾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결국은 감사하다라는 얘기밖에 맨날 못하게 되는데, 이번 생일은 제 책도 나왔고, 그리고 미룸책도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넘겼으니까 그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일이었고, 여러모로 되게 의미 있는 일이었어서 너무너무 진짜 감사드리고, 심지어 생일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로 생각했었던 장충 피켓팅도 가능했어서 친구랑 같이 이제 뭐 재아 언니랑 제 동매랑 같이 갈 수 있어서 그런 것도 너무너무 좋았고, 여러모로 되게 행복한 생일이었거든요. 사실은 생일에는 내가 축하를 많이 받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생일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바쁜 친구들이 나를 만나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일이니까 괜히 한번 이 핑계로 사람들이 연락해보고 싶다 해서 늘 누군가랑 좀 이렇게 닿아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을 생일에 많이 표출했던 것 같고, 그냥 그때 좀 징징대기도 많이 징징대고 사람들한테 많이 기대고, 그런 기간이 저한테는 생일이었어서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는 중요하다고 느꼈었던 건데, 비욘세를 확실히 시작하고 나서는 청취자분들이 저한테 이제 생겼으니까 이렇게 축하를 받고, 또 실제로 일면식이 없고 만난 적이 없는 분들인데도 막 태어나 주셔서 고맙다, 뭐 비욘세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저한테는 여러모로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서 이번 주가 진짜 뜻깊었고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이렇게 막 마음껏 엄청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랬던 시간이 진짜 많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요즘에 정말 많이 하고 있고, 너무 지금 이렇게 막 해피해피한 상태를 디폴트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근데 그거를 뭐 즐기지 말자, 나중에 또 섭섭하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프리랜서니까 사실 알긴 알거든요. 이럴 때는 일이 막 너무 많다가 이러다가 갑자기 일이 없는 때도 있고, 그래서 그 파도를 이렇게 느끼려면은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사는 것처럼, 올해 생일도 뭐 언젠가는 이런 시간이 막 다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아, 정말 최악이다. 너무 최악의 생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날들이 언젠가는 올 수도 있고, 그게 당장 뭐 내년이 되든 뭐 언제가 되든 원래 업앤다운은 있으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축하를 막 해줘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한테 너무 개인적으로 동굴 안에 들어가는 때가 올지도 모르고 어떨지 모르지만, 그냥 지금 너무 좋은데 그때 가서 불행하게 느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좋은 마음을 받고 있을 때 후회하지 않게 잘 만끽하면서 지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마음껏 즐겁게 지냈던 시간이어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이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전달됐으면 좋겠고, 너무 감사한 마음도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입니다. 이번에는 생일이라서 너무 오래오래 녹음하거나 하지 않고, 하고 싶었던 얘기들 잘 이제 전달하고, 남은 시간들은 잘 편집해가지고 늦지 않게 이제 올려놓고 다음 주를 또 기약하려고 해요. 다음 주는 혜영 언니 나오실 거고, 지금 피우다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 같은 것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얼마 전에 영누자 나오셔서 되게 재미있게 들었는데, 비욘세에서도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피우다 언니, 혜영 언니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이 재미있는 이야기 또 준비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저희 광고나 그리고 후기 다뤘으면 하는 주제 뭐 여러 가지 비욘세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는데요. behonses@gmail.com입니다. 오랜만에 또 생일이라고 내 맘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비욘세로서는 조금 짧게 이제 1시간 정도를 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요 정도 했으면 많이 했다라고 하지만 저희는 이제 하던 까라가 있는데, 이런 말씀은 안 되죠. 하던 톤이라는 게 있는데, 고급지고 좋다. 하던 톤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이제 짧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항상 늘 생각하는데, 요번에는 깔끔하게 요 정도에서 딱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북토크는 미루리라에도 있을 거고,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이 두 가지 책이 동시에 나오다 보니까, 동시는 아니지만 한 달 정도 시간차를 두고 나오다 보니까 행사나 북토크나 이런 소식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대부분 방송에서 늘 언급을 하겠지만, 어떤 것들은 금방 이제 신청하는 좌석수가 너무 작고 그럴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SNS로 주로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책에 관련된 것들은 비욘세 방송보다는 제 그냥 광민지라는 이름으로 나온 거라서, 그거는 제 개인 인스타나 개인 트위터 이쪽에서 많이 공지가 될 것 같으니까 체크해 놓으셨다가 서로 여건이 좋을 때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잘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 빠르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혜영 언니랑 같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